자, 3단원 지구과학 파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라고 나왔네요. 요거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주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와서 볼 때는 간혹 이렇게 확대하고 그러면 깨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어플을 실행해서 보내준 제목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뭐 링크 타고 들어갔을 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유튜브 어플로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지구의 구성 요소라고 나왔네요. 지구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뭐 일단 지구 시스템이라는 요 말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냥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합쳐 놓은 걸 개라고 부르는데 태양계 그러면 태양, 행성, 위성 등등등등. 그럼 지구 시스템, 지구계 시스템의 계잖아. 지구계 그러면 땅, 물, 공기, 생명체 등등등등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다 그냥 합쳐서 저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면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요 5개 중학교 때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직권에 대한 내용 나왔죠. 직권.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이고요. 성분, 지각과 멘틀에는 산소와 규소가 풍부합니다. 그죠? 지구 내부인 핵에는 철과 니켈이 풍부하고요. 이건 무거운 놈, 요 둘은 가벼운 성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순서로 이루어져 있죠. 지각 5에서 35km, 5km짜리는 해양 지각, 그죠? 두께가 좀 두꺼운 35km는 대륙 지각.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2,900km까지가 멘틀입니다. 그다음에 5,100까지가 외핵, 지구 중심까지가 6,400이네요. 따라서 지구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질. 요거 외우시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요거는 좀 어두운 색. 현무암은 어두운 색, 화강암질은 좀 밝은 색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멘틀은 주로 감남암질. 여기 다 달라요. 대륙은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멘틀은 감남암질. 다르니까 따로따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멘틀에서는 고체 상태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봐요.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질량 아니고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지구 전체 부피의 80%입니다. 지구 전체 질량의 80%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외핵은 액체 상태죠.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인트는 액체 상태 기억하시면 되고 이 액체가 대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핵은 더 안쪽은 더 뜨겁지만 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건 다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권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뭐 사는 공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분포나 형태는 대기나 해수의 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화산 활동으로 방출되는 가스나 화산재는 지구 온도에 영향을 주겠죠. 뭐 화산재가 많이 분출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화산가스 CO2가 많이 분출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이건 뭐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뭐 알아두시면 좋게 가스 뭐 CO2가 많이 방출됐다 그러면 기온 상승을 일으킬 거고 화산재가 많이 방출이 됐다 어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럴 때는 평균 기온이 떨어지는 이런 뭐 효과를 주겠죠. 뭐 지표의 풍화 침식 해저 화산 활동 등으로 수권에 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바닷물이 왜 이렇게 짜냐? 지표의 풍화 침식,
풍화 침식하고 강물을 따라서 바다에 나트륨을 공급해줘요. 그 다음에 해저 화산활동 등으로 CN- 염화이온을 공급해줘요. 둘이 만나서 바닷물은 짜진 겁니다. 네, 그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 한 1000km까지의 공기층입니다. 1000km. 100km 아니에요. 1000km. 이 대기 중에 99%는 높이 약 30km 이내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누구의 영향으로? 중력의 영향으로. 주로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이 아르곤.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질소, 산소,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옆에 아르곤의 비율이 나와 있죠. 0.9%.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많아져도 온실 효과가 커진다. 그런 정도 얘기고요. 지구 대기권을 갖다가 온도 분포,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 기온 분포를 가지고 나눠놨는데요. 지면에서 올라갈수록 추워지겠죠. 바닥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대륙권이에요. 근데 11km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온도가 또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오호,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성층권 온도가 올라가는 층. 이건 뭐 오존의 영향이겠죠. 그 다음에 또 50km 넘어가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고, 중간권 80km 넘어가면은 태양의 영향으로 온도가 쫙 올라가는 열권.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뉘었고요. 경계면은 3개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맨 아래쪽은 대륙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 여기는, 미안합니다. 성층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 이렇게 3개의 계면과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해 드릴 거. 이건 뭐 중학교 1학년 때냐, 2학년 때냐. 얼라트 했죠? 대륙권부터 갑시다.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바닥에서 멀어지니까.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즉, 난로에서 멀어지니까. 추워요. 기상현상이 있어요. 눈비 온다는 얘기죠. 뭐가 많아서 수증기가 많이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대류운동이 일어납니다. 대류운동은 공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위쪽이 차가우면 이렇게 대류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가 차갑잖아요. 지금 온도가 낮잖아. 대류운동 활발. 성층권 뭐 10에서 50km 사이인데요. 기온 상승합니다. 누구 때문에?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대류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대류운동은 일어나지 않은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경로, 항로로 이용이 된다.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오존층이 20에서 30km 사이 오존층 존재하는데요. 얘가 자외선 흡수를 합니다. 결국엔 얘 때문에 지구의 권역이 이렇게 4개가 생긴 거야.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존층 때문에 저렇게 4개의 권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구, 어쨌든 태양계에서는 지구만의 어떤 특별한 형태겠죠. 중간권은 다시 온도가 떨어집니다. 더 높이 올라가니까 추워져요. 기상현상 거의 없어요. 수증기가 별로 없어서. 대류운동은 일어나요. 위쪽이 차가우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유성우, 즉 별똥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80km 넘어가면은 열권.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 곡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의 영향에 들어서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상승. 공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하나 더 적어드리면 요 경계면 대륙권 계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요거라고 할까요? 자, 대륙권 계면. 대륙권 계면의 높이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름철에 높아요. 겨울철에는 낮아지고요. 저거 일정한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기권의 역할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구를 잘 덮고 있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겠죠.
그 다음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태워서 마찰열에. 오존층이 태양에너지 차단도 해주고, 뭐 기권이 없으면 못 살겠네. 자,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성분. 광합성에 필요한 성분은 뭐죠? CO2. 호흡에 필요한 성분은 O2. 이런 것들 제공해 주죠. 그 다음에 수권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 존재하는 영역인데요. 지표면의 70%가 물이고요. 수권의 물은 대부분 바닷물, 해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짠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안 짠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짜지 않은 물을 육수라고 부르거나 또는 담수라고 불러요. 이러한 담수는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빙하가 뭐 압도적으로 많겠네요. 어디 그림이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그죠? 빙하가 압도적으로 많죠. 담수 중에. 지하수가 0.6, 그 다음에 강호수가 0.03이죠. 우리가 쓰는 물이 이 0.03%에 해당되는 물을 주로 쓰죠. 그거 부족한 문제 지하수 개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층구조, 또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놨네요. 처음에 깊이 뭐 50m건 100m건 200m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깊어질수록. 깊어져도 온도 변화가 없어요. 이거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바람 때문에 잘 섞이죠.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잘 섞여서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 층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 1000km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쭉 온도가 떨어집니다. 깊이 내려가니까 태양에너지 적어질 것이고 추워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찬물이에요. 이제 아래쪽이 찬물이에요. 그럼 대류운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겠네요. 아래쪽이 찬물이니까 대류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매우 안정한 층, 수온약층. 뭐 아래쪽과 위쪽에 물질 교환 및 에너지 이동 차단한다. 얘가 굉장히 안정한 층이라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00km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추운 지역이죠. 심해층. 뭐 온도가 4도나 5도 정도 되나 봐요. 엄청 추운 거예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 뭐 적어드리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이런 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중위도 있죠. 우리 사는 동네 중위도 지역이 편서풍이 세요. 바람이. 이 영향으로 중위도 지역의 혼합층이 두께가 두껍습니다. 중위도의 혼합층 두께가 두껍습니다. 저위도보다. 저기 뭐 저 아래쪽에 따뜻한 지역은 저위도 지역은 뭐 이렇게 표층 온도가 일단 높겠죠. 무브에서 출발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짧아요. 이렇게 얇아요. 뭐 거기서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뭐 그렇습니다. 자, 수권의 역할은 당연히 물은 비열이 엄청 큽니다. 비열이 뭐다?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높다는 얘기는 온도 1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온도 변화가 적다는 뜻이야. 온도 변화가 적다. 물은 비열이 커서 뭐 어쩌라고 온도 변화가 적다고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저희도 저 적도 지방의 온도를 고위도로 보내죠. 열 에너지 수송을 합니다. 물과 물에 녹아있는 성분을 생명체에 공급하고 수용생물의 서식처, 물고기, 어류 사는 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생물권, 뭐 그냥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생명체들을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지권에, 수권에, 기권에 다 걸쳐서 분포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권은 1000km 이상의 바깥쪽 우주 영역이겠죠. 우주 영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외권에는 또 이게 있습니다. 자기장, 지구 자기장은 이걸 차단해줘요. 얘네들의 에너지가 매우 크거든요. 얘네들을 차단해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주선은 그 스페이스 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작은 고에너지 입자를 얘기합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태양풍도 바람이 아니에요.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지구의 생명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각 권역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 이런 제목 상호작용이고 여기서는 요 각 권역별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외울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은데. 유추하셔야 돼요. 유추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식물이 기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식물은 생물권, 그죠? 기권은 기권. 이렇게 나오면 기권이란 말 안 나오겠죠. 이 문제. 식물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이런 표현 나오면 그건 기권인 거지. 그래서 생물권과 기권의 관계, 생물권과 기권의 관계, 이런 거 이렇게 찾으란 얘기야. 찾으라고. 여기 외권은 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식물이 외권에서 유입되는 이거 안 나오겠죠?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생물권. 태양에너지, 빛에너지는 외권. 거기서 오는 거잖아. 생물권과 외권의 관계. 이런 식으로. 여기 D는 같은 광합성인데 생물권과 기권. 여기도 광합성인데 이거는 생물권과 외권. 그러니까요. 주어진 자료 보시고 그때그때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유추를 하는 게 좋아요. 뭐 다 외울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뭐 해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닷물에 해류가 왜 생겨? 뭐 때문에 생겨? 바람 때문에 생기지. 그러니까 해류는 수권이고 바람은 기권이고 기권과 수권의 관계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화석 연료가 만들어서 석유나 석탄, 석유, 바닷물에 있는 미생물이 쌓여가지고 석유가 됐고, 석탄, 육지에 있는 양치식물이 쌓여서 석탄이 됐고, 생물권과 직권, 화석 연료는 땅 속에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시란 얘기입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각각의 권역의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직권, 초대륙 판기하가 분리가 되면서 다양한 기후 및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지표의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 다양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예. 이게 초대륙이 되면은 생물들이 더 종이 막 감소가 돼요. 잡아먹히는 관계가 더 커져서. 그러니까 분리가 됐을 때 떨어져 살게 되면서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뭐 기권에서는 뭐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성체, 별똥별이나 우주 방사선 막아주고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도 하고 이런 얘기고요. 수권은 급격한 온도 변화 방지, 그죠? 그다음에 에너지 평형의 기여. 생물권은 식물의 경우에는요, 산소를 갖다가 만들어내죠. 광합성 결과. 그래서 다른 생물의 호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존층은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존층은 O3, 산소는 O2. 산소가 많아지면서 산소의 일부가 오존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고 또 오존도 산소가 되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외권은 지구 자기장 얘기하는 거겠죠.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이나 고에너지 입자, 우주선을 막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인간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화석 연료가 자꾸 늘어나면서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 초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그 범인으로 지목이 일단은 됐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상승하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증가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은 물속에 녹아있던 CO2가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의 농도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자꾸 악순환이 일어나요. 생물권은 뭐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수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가 줄어들겠죠. 해수면은 올라갈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거꾸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대기에 많아지면, 너무 많아지면은 바닷물로 또 녹아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해양 산소가 현상도 일어나고요. 뭐 이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열대 밀림 파괴와 과잉 경작으로 인한 지표면의 변화. 숲이 자꾸 사라져요. 자꾸
사막이 점점 많아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숲이 사라지고 사막화가 늘어나면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증가. 지표면의 반사율이 커지면 지면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덜하기 때문에 지면의 기온이 떨어집니다. 떨어져. 그럼 지면의 기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상승하는 기류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다고. 고기압은 건조해지거든요.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사막화 증가.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렇게. 한번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은 자꾸 점점 나빠지는 코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무 심고 이렇게 사막화를 방지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확대 안 되게 해야 되겠죠. 환경오염물질 증가로 지구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거냐? 뭐 산업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기권과 습관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 환경오염물질들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도 일으키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인간 활동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구에 뭐 영향을 미치는데 또 기술적으로 자꾸 저런 걸 개선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기술 개발을 자꾸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쭉 또 훑어보시고 지구 전체 에너지 흐름에 대한 얘기 나왔네. 우리 지구가 쓰는 에너지원의 대부분 세 가지가 나왔는데 태양 에너지가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 조력 에너지가 있어. 이 중에 얘가 왔다죠. 전체의 99.9% 이상이 태양 에너지야.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우리한테 빛으로서 전달이 되죠. 그걸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먼저 그걸 쓰고 식물은 동물이 먹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굉장히 적어요. 0.02% 정도 뭐 그 정도 적은 양인데 이게 또 뭘 일으킵니까? 지각 변동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열과 방사성 원소의 분결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인데 이 적은 양이지만 외계 운동, 멘틀 대류, 판해 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밀물썰물은 조력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죠. 그래서 뭐 1번 나오든지 2번 나오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요. 지구 3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에너지원들은 지구로 전해지는 에너지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뭐 등등등등 이렇게. 근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끼리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의 에너지 흐름이네요. 일단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로 나오는데 지구는 구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직으로 받고 여긴 누워서 받잖아요. 그래서 이쪽 고위도 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적어요. 면적당 에너지가. 그래서 열을 적게 받으니까 빛을 적게 받으니까 춥단 말이에요. 에너지 부족. 자, 고위도 지방보다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저기 극지방은 적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고위도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 자, 불균형하죠. 이거를 이제 맞춰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대기와 해양의 순환,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너무 춥지 않게, 너무 덥지 않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쪽으로 보냅니다.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물질 순환인데요. 우리 물의 순환도 있고 탄소 순환도 있고 질소 순환도 있습니다. 물의 순환은 뭐 육지에 있던 게 뭐 증발돼서 올라가거나 바다에 있던 게 증발돼서 올라가면 다시 비로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진 놈은 일로 또 흘러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물이 순환되면서 에너지도 따라서 이동한다는 거죠. 자, 물의 순환 에너지보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 순환 과정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3번에 물수지 평형이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밑에 그림을 볼게요. 자, 일단은 대기중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증발시키는 거. 예, 증발돼서 올라가죠. 여기서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바다에서 올라가는 게 100이라고 할게요. 육지에서 올라가는 게 50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 기권에 들어온 게 총 얼마예요? 150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기권에서 나가는 것도 얼마가 되면 돼요? 150이 되면 돼요. 비가 왔네요. 이 그림 보니까 이쪽에도 비가 왔네요. 여기 100이 왔고, 그럼 여기 얼마 오겠어? 여기 50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육지로 100이 떨어졌으니, 예. 다시 이쪽에서는 바다 쪽으로 얼마로 흘러가야 돼요? 50이 흘러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숫자 맞추기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물수지 평형 들어온 곳과 나간 양을 서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 맞추시면 돼요. 각 권역별로,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탄소도 돌고 돌아? 돌아. 어디서는 CO2가 CO2로 존재했다가 화석 연료로 돌아오면은 뭐 석이나 석탄으로 존재했다가, 그쵸? 물속으로 가면은 이온으로 존재했다가. 자, 탄소는 지구상에서 여러 형태를 띠고 분포합니다. 지권에서는 석회암의 형태로 또는 화석 연료의 형태로, 기권에서는 기체 형태, CO2나 CH4 형태, 수권에서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생물권에서는 탄단지 형태로 존재하죠. 유기물 탄단지. 그리고 이 중에 당연히 이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여기 있네요. 가장 많은 형태를 존재합니다. 비율의 직권의 99.9% 중에서도 이 석회암의 형태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탄소들은 서로 또 순환을 하는데 권역별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요. 당연히 에너지의 흐름도 같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걸 볼까요? 대기 중에 있는 CO2가 광합성, 그렇죠. 식물이 광합성한다고 이렇게 땡겼네요. 그렇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막 만들었어요. 이 식물들이 꼴가닥하고 땅속에 묻혔네요. 화석 연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이나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연소했어요. 태웠어요.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을 초식동물도 먹겠죠. 예. 그리고 이제 호흡하면은 또 일로 CO2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대기 중에 CO2의 일부는 물에 잘 녹아요. 또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러다가 바닥에 깔려서 돌멩이 형태가 되고요. 또 기온이 올라가서 빠져나오게 되면 CO2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화산활동으로 튀어 올라오기도 하고. 자, 이런 과정에서 열에너지 형태로 들락날락 하겠습니다. 에너지도 이동을 한다. 1, 2, 3, 4, 5, 8번 내용을 보셔도 되고 그림으로 살짝 눈에 익혀 놓으셔도 되고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런 정도 내용까지 해서 쭉 훑어보시고 오케이. 여기 어디죠? 여기까지네요. 137쪽까지 최대한 풀어 오시는 겁니다. 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